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도평생학습관 어린이실 사서 김미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히히히 하하하 웃기도 하고 훌쩍훌쩍 울기도 하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어른들이 이 모습만 봐도 기특하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저렇게 푹 빠졌나 하며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지고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즐기는 행복한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건 바로 책 읽기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는 말만 들어도 컴퓨터 게임이 생각나고 PC방이 생각나고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고요. 그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에요. 스포츠처럼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누는 것도 게임이고요. 게임은 즐기는 거예요. 놀이죠.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재미있는 책을 발견하면 풍덩 책 속으로 빠져들어요. 제가 즐기는 책놀이 게임이죠. 이 게임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글자만 알면 돼요. 이 책은 출판 컬럼니스트인 한미화 선생님이 쓰시고 소복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책 읽기는 게임이야 라는 책이에요. 내용은 오락게임에 빠진 주인공에게 책벌레가 나타나서 책 읽기는 계단 오르기야, 책 읽기는 입 닫기야 하면서 한 발 한 발 책 속으로 안내해요. 주인공도 처음에는 만화책이라면 100권이라도 읽을 수 있다 하면서 만화만 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어릴 땐 만화에 폭 빠져서 그 심정을 100배 공감하는데요. 나만의 비법을 알려준다면 만화도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보시라는 거예요. 땡땡땡 로마시나, 땡땡땡 천자문처럼 한 종류만 계속해서 보는 것보다 우리나라 만화 작가가 그린 다양한 만화책을 골고루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땡땡땡 로마시나를 만화로 읽었으면 반드시 글자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읽어보세요. 만화가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를 건져낼 수 있답니다. 이 책의 주인공도 게임에서 만화로 그리고 글자책으로 발전하면서 책 읽기에 푹 빠져들게 돼요.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읽어도 재미있고 많이 볼수록 행복해지는 책 읽기 게임이랍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고종욱 선생님이 쓰신 굿바이 게임 헬로우 드림이라는 책이에요. 게임은 재미난 놀이라고 했죠? 맞아요. 재미난 놀이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가 정말 힘들어요. 축구에 빠진 사람, 모으기에 빠진 사람, 사진 찍기에 빠진 사람, PC게임에 빠진 사람, 책에 빠진 사람, 이들 모두 재미있는 것에 빠진 건데요. 축구 중독, 책 중독이라는 말은 없는데 왜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말은 있을까요? 그건 축구나 스포츠는 몸으로 뛰는 것이라서 몇 시간 뛰다 보면 지치고 배고파서 계속할 수가 없어요. 책도 12시간을 계속 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그만두면 금방 그만둘 수가 있고 머릿속에 환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하루 한두 시간 하려고 했던 것이 서너 시간이 되고 혹은 12시간을 넘기기도 하면서 게임하다가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다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게임에 빠졌던 상민이 이야기예요. 상민이가 게임에 빠져들자 엄마가 야단치죠. 학교에서 졸다가 성적이 떨어지죠. 엄마 아빠가 싸움까지 하시게 되고 드디어 각서까지 쓰게 돼요. 네 인생 잘못되더라도 결코 엄마 아빠를 원망하지 말며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각서를 쓰면서도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민이 반에 엘프처럼 예쁜 보라가 전학을 오게 돼요. 이제 보라와 막 친해지려는 어느 날 덤프치에게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보라가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백혈병도 앓고 있었던 거예요. 보라네는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로 온 건데 그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친구들이 돈을 모으게 되고 상민이는 모았던 돈을 전부 다 게임비로 써버렸기 때문에 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민이는 생각하다 못해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보태게 되었어요. 그러다 게임에서는 아이들이 낸 게임비로 엄청난 돈을 버니까 병에 걸린 어린이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게임 회사로 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청해요. 그런데 게임 회사에서 도와주었을까요? 아니에요. 게임 회사는 결코 그런데 돈을 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상민이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민이는 온 마음으로 게임을 끊기로 결심을 해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막 환상이 보이고 클릭하던 손짓이 나오고 안절부절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게임을 끊게 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저는 상민이가 게임을 끊기까지의 과정을 강연을 할 때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참, 보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꼭 한번 빌려보세요. 만약 이 책이 감동적이지 않거나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혹시 나도 게임 중독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은 133쪽에 있는 게임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요. 45점 이상이 나오면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전화해보세요. 여기서는 상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유기견을 분양해주기도 한대요. 게임이라는 기계와 친해지는 것보다는 강아지나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 뛰고 놀면서 몸 튼튼, 마음도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게임을 끊기로 결심했다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답니다. 이상 고독평생학습관 김미선 사서였습니다.